IFA 어떤 제도인지 아시나요? 독립투자자문업자, 이 IFA 제도는 투자자들이 직접 금융투자 상품을 고르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해 자산 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투자자 지향적인 독립적 채널을 가지고 금융 소비자 중심의 전문적인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현재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이 IFA. 한마디로 말해서 증권, 은행 등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인 금융상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독립성이 강조되는 IFA. 여기서 이 독립성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IFA와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소속의 기존 자산관리사의 차이점은 독립성에 있습니다.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IFA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 투자 일임업을 제외한 금융업을 겸용하지 말아야 하고요. 둘째, 금융기관 등의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이 다른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는 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파견받지 않은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IFA는 기존의 금융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법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현행 자본시장법상 펀드에 관하여 자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자는 은행, 증권 등의 종합 판매 채널, 투자 권유 대행인 투자 자문사가 있습니다. 다만 종합 판매 채널은 펀드의 자문과 판매를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고요. 투자 권유 대행인은 판매 행위 없이 투자의 권유라는 자문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 한 개의 회사 전속의 개념으로 독립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IFA와 개념상 가장 가까운 업자는 투자 자문업자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투자 자문업자 역시 대다수가 일임업을 겸업하고 있어서 자체 일임 상품을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할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IFA는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사업체 형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영업과 자산관리 방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외한 비제도권에서 금융상품을 컨설팅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위법 행위였는데요. 하지만 IFA 제도가 도입되면 IFA가 행하는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컨설팅에 대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합법화됩니다. 왜 IFA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그럼 금융당국이 IFA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 확인해 볼까요? IFA 제도의 도입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고액자산가 위주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일반 개인 투자자로 확산시키는 것이고요. 둘째는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특정 금융회사의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시중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다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IFA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IFA의 수익 구조는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IFA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상품을 구매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투자자들은 IFA를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금융회사에 자산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판매 수수료를 지불했던 것과 달리 자산관리에 대한 자문 수수료를 IFA에게 지불하고요. 상품 구매 시 판매 수수료는 금융회사에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지불하는 자산관리 서비스와 금융상품 구매에 대한 수수료의 총 합계 금액은 종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IFA 제도에 대한 궁금증 조금은 풀리셨나요? 풀리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와 함께 IFA 제도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다음번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